문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 얘는 결산이 세물금 5문제니까 또 잘 나와요, 그냥. 알죠? 이론도 잘, 실기 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정 과목입니다. 맞죠? 이미 다 외환회계를 왜 하는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단기 중에는 우리가 외화 자산은 회수하는 거고 외화 부채는 상환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산과 부채 발생 시기와 회수와 상환 시기의 환율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죠. 맞죠? 그래서 단기 중에는 실제 실현되는 거래예요. 실현되는 거래니까 이때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을 조심하실 건 외화환산 좀 쓰지 말아요. 진짜야. 진짜 제가 이제 요거 안 하고 요거 해보세요라고 하면 단기 중에 외화환산 많이 쓰시더라고. 자고로 환산은 평가예요, 평가. 평가는 기말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말에 하는데 왜 단기 중에 환산을 쓰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우리가 일반적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우리나라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통화가 우리나라 통화예요. 그럼 당연히 원화를 알려주려면 외화 자산 부채에다가 환율을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12월 31일 날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월 31일자 환율로 평가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모든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할까요? 아니에요. 뭐만 평가하냐면 이거 화폐성만 평가해요. 화폐성.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맞나? 최근에 나왔었나? 세무이급 때 최근에 뭐 냈냐면 선급금인가 선수금을 냈었어요. 평가하는 거에.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화폐성, 비화폐성.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왜 모른단 말이야. 그럼 선급금하고 선수금 뒤를 보자, 뒤. 내가 선급금,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돈을 주고받아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아요? 나중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상대방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나 서비스는 화폐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즉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평가 문제로 나오면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많이 평가해서 낚였어요, 그때. 예, 이거 세무 1급 건데 자꾸 아래로 내려서 자꾸 와요. 한두 개씩 최근에 경향이 그래요. 대비하셔야 돼요. 혹시나 높아하시면 저거는 한 번 냈어, 한 번. 아무튼 비화폐성 평가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에는 평가 손익이 발생하죠. 그게 환산 손익이에요. 그래서 기말에는 우리가 환율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을 쓰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요거.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도 뭐 지금부터 하는 건 혹시나 저한테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하는 게 회계 1급에서 배우셨던 그 선생님의 설명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럼 언제는 이익이고 언제는 손실이냐 있잖아요. 감정에 충실할 것이라는 건 기분 좋으면 여기 기분 화살표 위가 기분 좋다라는 뜻이에요. 기분 아래가 기분 나쁘다.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손실, 기분 좋으면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기 중이면 차익 차손인 거고, 기말이면 환산이익 환산 손실인 거고. 뭐냐면 여러분 부채 있죠, 부채.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갚을 게 누군 건데. 나쁘니까 손실, 손. 그렇죠? 근데 단기 중이면 차손, 기말이면 환산 손실. 그렇죠? 거꾸로. 환율 떨어져, 부채가 환율 떨어지면. 그렇죠, 기분 좋죠. 왜냐면 갚을 게 줄어든 거니까. 그럼 기분 좋으니까 이익인데, 단기 중이면 외환차익.
기말이면 환산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산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떻게 생각나시겠지? 예.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할 줄 아시니까. 자, 교재에 출제가 좀 됐었어요. 이게 문제가. 잘 냅니다, 자고로. 자, 어디냐, 잘 내진 않았네? 그냥 유인물로 할게요. 유인물로. 유인물이 낫겠다. 자, 유인물 몇 페이지냐면은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자, 유인물, 38페이지가 낫겠다. 좀 어려운 걸로 할게요. 자, 유인물 38페이지에 13번하고 14번이에요. 38페이지 위에 13번, 14번 있죠? 자고로 14번은 12월 31일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14번은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화이팅! 자, 13번 문제가 좀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 좀 어려웠더라고, 난이도가. 안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교재는 보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자까지 내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면. 자, 일단 여러분들 차입금 자체는 전년도 말에 환율로 기록되어 있겠죠. 장기 차입금은. 맞죠? 근데 이자는 지금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자는 당연히 지금 내는 거니까 4월 20일자 환율이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통장에서 나가는 건 20만 달러든 6천 달러든 지금 상환하는 거니까 1,100원으로 나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자는 지금 나가는 거는 지금 환율자로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외화장기 차입금은 달러당 1,070원인데 얘를 갚았을 때는 달러당 1,100원으로 갚는 거니까 30원만큼 손해죠. 손해는 20만 달러만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6천 달러는 지금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 비용도 지금 환율로 발생하는 거니까 차이 없어요. 그래서 20만 달러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만 30이나 80 아니야, 여러분들? 30. 그래서 이렇게 이자 비용은 지금 환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지금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30, 전년도 말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파이팅! 자, 다음에.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얘가 기말이니까 환산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매출 당시에는 달러당 1,150원이었죠. 1,150원인데 올해 연도 말에는 달러당 1,200원이 됐으니까 요 2만 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1,150원이었던 걸 1,200원으로 평가를 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마 2만 달러 곱하기 50원. 환율이 올랐으니까 받을 게 는 거예요. 채권. 받을 게 는 거니까 기분 좋죠. 좋으니까 이익인데 기만이니까 외화 환산이익 2만 달러 곱하기 50원. 그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당초에 장부에 기록됐을 때는 2,300만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자는 2,4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 올라가야 되니까 항상 그거예요. 기말 수정 분계는 1번, 단기 중에 분계를 3번,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올라가게끔 12월 31일자 분계 끊으세요, 무조건. 맞죠? 2,30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2,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분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늘려야지, 분계를. 맞죠? 손익계산서에는 외화 환산이 100만 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환산이 100만 원 분계 끊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